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발언을 자제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일단 4.3에 대한 발언은 중단했는데 민주당에선 4.3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논란을 빚어온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태영호 의원에게 언행에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당에서 엄중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됐고 내부 논의를 거쳐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발제하는 걸 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마지막 한 분의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역사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광주 3차 합동연설회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선관위의 주의 조치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또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4.3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는 4.3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5.18 민주화 운동법과는 달리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 4.3을 왜곡 폄하하고 날조하는 것은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처벌 조항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폐기된 적도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2년 뒤부터 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미미하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이르면 올 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 오염수가 이르면 2년 뒤부터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해류를 따라 2년 뒤 일시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오염수 속 삼중수소는 5년 뒤 본격적으로 유입돼 10년 뒤면 우리나라 해역은 물론 북태평양 전체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중수소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멸이나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농도는 자연 상태의 삼중수소 농도의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공식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다른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저희가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삼중수소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오염수 속에는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일본 측은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 정화하고 물에 희석시켜 방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힘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제주연구원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 지역 수산업 피해를 연간 4,400억 원으로 추산해 제주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지만 중산간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가 규제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토론회의 쟁점은 하수 처리 시설과 고도를 기준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300m라고 정해진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300m라는 게 정해졌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도민들한테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하수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능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지역까지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하수도 운영부서랑 도시계획조례 운영부서랑 이 굉장히 좀 긴밀하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좀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중산간 주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꽉 찼다는 겁니다.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갑자기 종말처리장이 과부하되느냐? 아닙니다. 연결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하수처리 구역 외까지도 다 종말처리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계획적 없이 인프라도 안 갖추고 무분별하게 허가 내주고 300m 이상 있는 주민들이 그 난개발했습니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두 차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옛 기억을 더듬어 보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에 등교를 한 뒤에 봄방학에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학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월에 등교하는 학교보다 겨울방학 후에 봄방학을 하지 않고 바로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교가 훨씬 많아졌는데요. 홍상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이번 달은 등교하는 날 없이 계속 겨울방학입니다. 예전에는 겨울방학을 마치고 2월에 등교 후 다시 봄방학을 가졌는데 요즘은 3월 새학기까지 쭉 겨울방학인 학교가 더 많습니다. 이 학교처럼 올해 2월 한 달 내내 방학인 울산 지역 초등학교는 전체의 79%, 중학교는 77%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2월 한 달은 교사들이 새학기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3월에는 교육청 출장이나 회의 없이 학생 수업이나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월 새학년 준비 집중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2월 내내 겨울방학을 하는 고등학교는 35%로 뚝 떨어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 2월에 꼭 챙겨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겨울방학을 마치고 3일에서 5일 정도 등교를 한 뒤 다시 봄방학에 들어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로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 2월에 등교하여 선생님들께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해서입니다. 겨울방학이 길어지고 봄방학이 사라지는 추세에 대해 학생들의 호불호는 다소 엇갈립니다. 연간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2학기가 늦게 끝나다 보니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월에 등교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기에 좋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2월에 등교하는 학교는 점점 줄어 이제는 10곳 가운데 7곳이 겨울방학 후에 바로 새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오늘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일단 내일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기온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서해 바다로 다가오는 저기압을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항공과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산간도로에는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현재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운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6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8도, 성판악은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아침 현재 기온 7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제주 전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중점 평가 사업 지정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지난 10일 중점 평가 사업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와 협의한 뒤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운영해야 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결론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공공시설물에서 규모 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1,100여 곳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68%인데 제주도는 올해 안에 7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 건축물에도 내진 보강공사 비용의 20%를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될 걸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서 제주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우선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력 제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지역 주택거래 계약 해제 383건 가운데 신고가로 신고한 뒤 해제한 사례는 24.5%인 94건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인데 김선교 의원은 집값을 띄우려고 신고한 뒤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